이 아이는 엄마를 굉장히 따른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그림을 읽어주는 어른이 미술생 김정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 아이들 그림의 10가지 특징에 이어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주 간단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아이들 그림을 보는 방법 4가지를 보면서 같이 아이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단서를 찾아볼 겁니다. 본 영상을 시청에 앞서 이전 영상을 시청해 주신다면 아마 영상을 이해하는데 많이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림을 보는 단서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얘기는 언제나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요약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 참고할 체크리스트가 생겼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서는 그림에 그려진 내용들이 주로 어디에 치우쳐졌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 치우침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는 아이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정서적 안정감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치우쳐짐이 대략적으로 가운데, 위아래, 좌우 이런데요. 주로 가운데와 위아래 위주로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치우쳐졌는지도 중요하지만 밀집도나 크기 한번 볼게요.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나요? 작고 오밀조밀하면 위축되어 보이고 크고 산계되어 있으면 활동적으로 보이죠? 가운데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경향이지만 분포나 크기가 작고 오밀조밀하다면 너무 위축된 성향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또 너무 크거나 벌어져 있다면 자의식의 과잉일 수도 있습니다. 자, 주로 위쪽은 정신의 영역인데 상상, 자기만의 판타지, 자유로움 등 외적으로 뿜어내려는 성향이지만 크기가 너무 오밀조밀하다면 지나치게 자기만의 생각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은 정신과 반대로 현실,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움츠러드는 경향인데요. 너무 작고 그러다 보면 환경의 눈치를 많이 보며 누군가에게 억압을 받을 수 있고요. 너무 크거나 벌어져 있다면 현실적인 욕망을 갈망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타고난 천성이 있기 때문에 치우쳐져 있는 곳이 저마다 다르겠지만 그것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약간 빈 곳들이 채워져 있다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유지하려는 아이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서는 인물 간의 위치와 크기입니다. 아이의 자신감이나 자기의 영향력, 무엇에 관심 있나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의 친밀도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아이들은 대개 자신을 주인공으로 생각하며 가운데쯤 많이 위치하게 돼요. 단 이것이 그림에서 상황과 대상, 인물 간의 상대적인 크기도 고려해 봐야 돼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보통 가족화를 그릴 때는 자기를 중심으로 양 옆에 누군가를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아이들의 가족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아이가 이렇게 딱 가운데 들어가 있고 양 옆에 엄마와 아빠가 딱 배치되어 있네요. 자, 근데 보니까 자신이 굉장히 크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크게 표현했다라는 걸 미뤄봤을 때는 아이가 집에서 좀 대장 노릇을 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주관이 강한 아이라는 걸 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어디 있는지 먼저 보시면 돼요. 자, 아이를 보니까 여기 가운데에 딱 들어있죠. 자, 근데 아까 그림하고는 좀 다르게 아이의 크기가 좀 어떤가요? 좀 많이 작죠. 자,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아이가 부모한테 좀 많이 의존적일 경우 많이 나타나는 그림들이에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이가 어디 있는지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자, 아이가 여기에 위치해 있네요. 자, 그리고 아이를 기준으로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친구,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순이네요. 자, 이걸 미뤄봤을 때 아이는 다른 가족들보다도 친구랑 같이 있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족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가족도 좋지만 친구가 더 좋다는 얘기라는 거죠. 자,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이 위치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보니까 아이가 가운데 있고 양옆에 엄마, 아빠가 있어요. 가장 전형적인 아이들의 가족과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아이들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 비슷한 표현을 많이 해줘요. 자, 보니까 엄마처럼 치마를 입고 똑같이 치장을 해줬네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엄마를 굉장히 따른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어때요?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고 엄마랑 자신이 눈을 마주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단서는 인물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이의 발달 정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아이들이 처음 사람을 그려보려고 한다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표현했을까요? 자,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머리다, 눈이다, 이렇지만 아직 정확한 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그린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발전이 돼요. 이런 두족화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네, 아주 귀엽죠? 그리고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몸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것이 발달하는지에 따라 또 그려지는 순서가 또 달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냐면은 똑같이 사람을 그리는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팔을 두껍게 그려요. 또 어떤 아이는 팔은 얇은데 다리를 두껍게 그리게 돼요. 자, 이렇게 보통 팔을 그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조작 활동의 발달이 이제 막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교성도 있는 아이라고 또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두껍게 그리는 경향 같은 경우는 보다 활동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있어 하는 아이라 보여져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어디를 강조하면서 그리느냐에 따라 아이가 무엇을 자신 있어 하는지를 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그려진 그림들이 팔다리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딱 하나로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통 3세에서 4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란 정도, 머리 정도, 알 수 없는 이런 동그란 형태의 사람을 많이 그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아까 말한 대로 그 동그란 형태의 이런 다리만 있다던가, 이렇게 팔만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머리에 팔다리가 달린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다음에 이제 바로 몸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쵸? 자,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아까 이런 몸에서 팔다리가 가늘게 나눠지다가 아이가 무엇을 자신 있어 하고 무엇이 발달하는지에 따라 팔을 두껍게 그리냐, 다리가 두껍게 그리냐가 달라져요.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팔 쪽에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반대로 이거는 다리가 두껍게 표현이 된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나중에 팔다리가 똑같이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사람다운 비율이 나타나고 조금씩 옷을 입는 형태의 그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아이 그림에서 인물 비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아이의 이런 등신비의 발달 과정을 보면은, 자, 태아 때는 이렇게 2등신, 자, 그리고 3등신, 4, 5, 6, 7, 8로 점점 비율이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역시 자기 신체 연령이나 발달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인체 비율이 있고, 그런 자기가 느끼는 인체 비율에 대한 익숙함과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비율이 짧아질수록 아이의 발달 단계가 아직 덜 이루어졌거나 유아기적 기질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경우는 일반적인 아이의 그림과 그것이 좀 발달이 조금 늦은 아이, 조금 빠른 아이 그림들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일반적인 4세, 5세 오른쪽 그림인데, 자, 지금 옆에 보는 거는 5세 아이의 그림이에요. 자, 이때쯤 되면은 이제 팔다리가 좀 나타나는 두족화 그림이 나타나야 되는데, 동그라미만 표현했는 걸 봐서는 조금 발달이 느려진 아이의 그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이 일반적인 아이의 그림입니다. 보통 아이가 등신 비율이 3등신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팔다리가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6세 어린인데 머리와 몸은 있는데 팔다리가 표현되어 있지가 않아요. 보통 이런 경우는 발달이 늦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아이한테 모든 걸 다 해주다 보니 아이 입장에서는 팔다리를 사용할 이유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런 모습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오른쪽이 일반적인 7세 어린이의 그림이에요. 자, 보니까 팔다리도 두껍고 비율도 잘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 왼쪽 그림의 아이를 보면은 어떠신가요? 자, 이때쯤이면 다리도 두꺼워져야 되는데 다리도 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은, 자, 오른쪽이 일반적인 여자아이예요. 자, 전형적으로 여자아이답게 그림에 치장된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근데
근데 이제 옆에 왼쪽 여자아이의 그림을 보면 어떠신가요? 벌써부터 비율도 막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고 옷도 표현되어 있어요. 이 아이는 굉장히 발달이 빠르고 성숙한 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은 그림의 치우침, 인물 간의 위치, 크기, 팔다리 비례와 같이 큼직큼직한 특징을 알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세밀한 영역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 이런 과장, 변형, 생략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아직 생각과 몸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몸에 익숙한 행동, 욕망의 행동대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그림을 표현을 보고 아이의 현재 상태와 성격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무엇을 그렸을까요? 자, 바로 아이들의 손 모양을 그린 겁니다. 자, 이런 손끝의 처리 방식들을 보면 어느 정도 아이의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 손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손에 막 가지처럼 막 돋아나 있는데 이게 막 공격성을 나타낸 거 아닌가 라고 좀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좀 아이들의 조작 능력이 조금 약하다 보니 아이 수준에서 이렇게 털털털처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좀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손끝을 보면은 굉장히 두껍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팔도 이렇게 긴 걸 봐서는 좀 조작 능력이나 아이들의 이런 교우 관계도 나쁘지 않은 아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자, 아이가 가운데 위치해 있고 양옆에 엄마 아빠가 있어요. 자, 전형적인 가족화 그림의 특징이고요. 자, 근데 아이가 크게 표현되어 있지만 손 부분이 보면은 조금 이제 둥글고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겉으로 막 외향적으로 아이들과 막 이렇게 친구를 맺는 아이라기보다는 친해지면 그때부터 아이와 잘 어울릴 수 있는 약간의 수줍음이 많은 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또 손을 또 보면은 손이 굉장히 크고 막 힘차게 울룩불룩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림 안에서도 보면은 아주 꽉 차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미뤄 봤을 때는 굉장히 사교성도 있고 활동적인 아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세 남자의 그림인데 손이 어때요? 막 이렇게 막 낙서처럼 막 처리가 되어 있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의 욕구 불만의 표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 때는 아이가 이제 조작 능력이 막 높아져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손으로 만지고 싶어 하는데, 혹시 부모님이 이거는 안 돼 라고 좀 강하게 통제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가요? 자, 손 보니까 날카로운 선의 모양을 좀 주의하라고 했었죠. 자, 근데 이거를 너무 좀 속단하기는 좀 일러요. 자, 물론 아이의 뭐 폭력성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활동적인 에너지가 많을 경우 좀 통제가 스스로가 안 됐을 때도 나타납니다. 이 원 안에 정확하게 들어오기보다는 좀 원 밖에 좀 표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외향적인 아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물의 모습을 보았을 때 치장되어져 있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히 남자들보다 발달이 빠른 여자아이들 그림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몸에 많은 장식성이 나타날수록 아이들은 외모나 성적인 성숙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 엄마와 자신이 표현되어 있네요. 자, 근데 아주 닮아 있죠? 동작도 따라하고 있고 머리 스타일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옷에 치장된 부분을 봐서는 이제 아이가 성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나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적으로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아이가 성숙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반복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곳이나 크기가 변형된 곳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특별히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자, 눈 부분이나 몸 부분이 좀 두께감 있게 표현됐다기보다는 좀 얇고 막 이렇게 반복적인 이런 선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밀어봤을 때는 좀 아이가 어디가 좀 불편한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눈병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몸이 약하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그림을 보니까 막 이렇게 막 까맣게 막 색칠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 아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 제시된 원 안에 최대한 덜 나가게끔
나름 통제를 하면서 색칠을 하고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근데 얼굴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 이빨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가 빠져서 좀 많이 고통스러웠다던가 이런 나름의 욕구 불만들이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 오른쪽 남자아이 그림인데 자, 어떤가요? 좀 많이 선이 많이 좀 약해 보이지 않나요? 일정하게 그렸다라기보다는 좀 많이 부서진 선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아이가 좀 병약하지 않나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아이들은 자신의 상태를 그림으로 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아이들 그림에서 생략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들에게 생략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없어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자, 굳이 그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또 그림 보겠습니다. 자, 왼쪽 아이 그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서는 어떤 게 생략되어 있을까요? 자, 팔다리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팔다리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이가 그 쓰임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모든 것들을 부모나 할머니가 다 챙겨줬을 때 보통 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 남자애 같은 경우는 지금 얼굴 표정이 생략되어 있네요. 신체를 표현한 걸 봐서는 발달 정도는 괜찮다 보여지지만 얼굴 표현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좀 눈 마주침이나 감정 표현 이런 거를 조금 숨기고 있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는 아이의 이런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아이들의 그림으로 대략적인 성향과 발달 정도를 알아보는 단서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향하니까 좀 예민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유형들의 성격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듯이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격이 소심하다는 것은 과연 좋은 성격일까요? 나쁜 성격일까요? 자, 그럼 마냥 자신감이 넘친다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 이런 질문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그때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소심하다라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는 신중하다 볼 수 있고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한편으로는 무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성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동전의 양면처럼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이들 그림을 보면서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이런 아이들의 그림을 보셨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을 읽어주는 어른이 미주쌤 김정우였습니다.